이번 FA 시장에서 하나를 제외한 다른 팀들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하나에서 좋은 선수들 영입을 위해 또 내년 시즌 우승을 위해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심우준과 엄상백에게 120억 원 넘는 금액을 투자하면서 FA 영입을 진행하였고 이제는 B등급, C등급 선수들에게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아 타이거즈는 올 시즌 고가 평가에서 장현식을 가장 우선순위로, 그리고 다음은 서건창, 마지막으로 임기영을 목표로 FA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없는 상황에서 긴밀하게 임기영 선수에게 접촉하는 구단이 생겨나고 있고 이적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시간으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스토브리그 FA 상황을 최대한 팩트 기반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엔 반등을 무조건 해보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사이드암 임기영은 2023 시즌 64경기서 4승 4패 3세이브 16홀드, 평균 자책점 2.96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고 본래 롱릴리프로 시즌을 준비했으나 어쩌다 세션맨으로 나선 경기의 내용과 성적이 좋았는데요. 그렇게 은근슬쩍 필승조에 없으면 안 될 투수가 되었고 시즌 중반 이후부턴 9회 마무리 정혜영 바로 앞에 등판하는 메인 셋업맨이 되었습니다. 전문 셋업맨으로 훌륭하게 시즌을 마쳤고 알고 보니 주무기 체인지업의 그립을 바꾼 게 신의 한 수였는데 익숙한 그립으로 던진 체인지업이 언젠가부터 잘 안 떨어졌고 낙폭이 큰 그립으로 바꾸면서 타자들의 방망이가 춤을 췄습니다. 단 임기영은 2023 시즌에 무려 82경기에 등판해야 했고 경기당 1이닝을 훌쩍 넘었는데요. 올 시즌은 그 여파가 있었다고 봐야 하며 시즌 두 번째 등판이던 3월 29일 잠실 두산 베어스전을 마치고 복사근을 다치며 2개월간 쉬었는데요. 이후 팀 사정상 또 선발과 불펜도 오가야 했고 불펜도 1이닝을 던지는 세선맨, 2이닝 이상을 던지는 롱맨을 넘나들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것은 아니며 컨디션 관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범호 감독도 시즌 막판 마운드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임기영을 또다시 다양하게 기용할 유혹을 떨쳐내고 1이닝 안팎의 세선맨으로만 썼습니다. 결국 2024 시즌 6승 2패 2홀드, 평균 자책점 6.37, 45이닝을 던졌고 야구 통계 사이트 스태티지에 따르면 체인지업 피안타율이 작년 0.18에서 올해 0.3으로 증가했는데요. 당연히 각종 세부 스탯이 악화했고 에이베스가 높은 공을 잘 잡아주고 좌우를 타이트하게 보면서 임기영을 비롯해 고전한 사이드암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임기영은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포함되지 못했고 선발로 뛰던 2017년에 이어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하고자 하는 꿈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KT의 물량이 좋고 삼성 라이온즈의 오타자가 많다는 점에서 전략적 기용도 예상했지만 아니었고 이범호 감독은 굳이 시즌 막판 주춤한 임기영을 한국 시리즈에 데려가지 않았는데요. 임기영은 시즌 후 B등급 FA가 되었고 올 시즌에 주춤하면서 FA 재수를 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대로 FA 자격을 행사했습니다. 올해 불펜 FA가 무려 10명이며 기영이 이들 사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는데요. KBO 리그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선발과 세선맨, 롱릴리프 모두 가능한 투수가 임기영 외에 별로 없고 평균 자책점 6.31이 내년에 다시 보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며 물론 본인도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올 필요는 있는데요. 심재학 단장은 기본적으로 내부 FA 임기영, 장현식, 서건창을 전부 잔류를 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외부 FA 영입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어쨌든 기아로선 우승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우선 내부파들부터 보호해야 하며 임기영의 존재감을 생각하면 두말할 것 없이 잡아야 하는 상황은 팩트인데
기아는 모두 잡고 싶은 자원이며 만약 3명이 다 떠나게 될 경우 팀 스펙이 약해집니다. 결국 문제는 돈이며 기아 단독 입찰이면 모를까 경쟁이 붙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당연히 몸값도 올라갑니다. 돈이 없는 구단은 아니며 대신 무한정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심재학 단장은 당연히 잡고 싶다. 대신 구단이 생각하는 적정가가 있다. 시장가는 또 다른 얘기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가지 않나라고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3명이 같은 에이전시 소속이며 원하는 곳이 많으면 경쟁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고 특히 장현식 관련해서는 더욱 그런데요. 2025 시즌 후 최원준, 박찬호, 양현종 등이 FA가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심 단장은 시장이 빠르게 흐를 것 같지는 않다. 상황을 봐야 하지 않겠나? 구단 간 눈치 싸움도 꽤 치열하지 않을까 싶다. 너무 고액이 나와 버리면 내년에도 또 FA 나오는데 연봉 불균형 생각도 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모든 구단에서 어떤 선수가 필요하다고 밖으로 말하기도 조심스러울 것 같다. 그 말이 관심의 표현이 되지 않나? 예전과 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우승의 기쁨을 마음껏 누려도 될 시기인데 마음대로 안 되며 신임 단장은 부승 다음날 반나절 쉬었다며 웃었습니다. 최근 모기업 본사에 들어가 중장기 계획도 보고하고 왔고 바쁘고 또 바쁘다. 회의라는 큰 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임기영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아 구단 내에서 비중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현재 자신에게 좋은 딜이 들어온다면 이적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해도 될 정도인데요. 만약 기아에 남는 선택을 하는 것이었으면 오히려 기아 내부에서 불펜진의 FA가 풀리지 않는 내년이 유리했고 또 성적으로 증명한다면 더 큰 금액으로 잔류할 수 있었지만 결국 FA 선언하였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타 팀으로 이적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 역시 FA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감독으로서 프런트에게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은 아니다. 최대한 좋은 선수들을 잔류시키고 외부 영입도 해주면 좋다.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선수들의 영입으로 최대한 팀 성적을 내는 것이다.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구독자분들이 생각하는 임기영 선수의 가치는 얼마인가요? 롯데, 한화, 기아 구단 중에서 어떤 팀을 선택할까요?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려요.